기출유형 31번째 아이콘, 서체, 폰트, 타이포그래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서체와 폰트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체는 일종의 글자 디자인 스타일을 말합니다. 하나의 서체는 다양한 굵기, 스타일, 크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고딕, 바탕체, 타임스, 뉴로만 등이 있습니다. 서체의 특정한 스타일과 크기, 즉 폰트는 서체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어리어의 서체에 12포인트로 굵은 글씨, 볼드 이 하나가 하나의 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폰트의 상위 개념이 서체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예술과 기술을 말합니다. 서체와 폰트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글을 배치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 잡지, 포스터, 웹디자인 등에서 글자가 어떻게 보이고 읽히는지를 다루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고정적인 타이포그래피와 움직이는 동적인 타이포그래피가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인쇄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쇄를 전제로 한 문자 표현이나 작품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웹 폰트로도 사용되며 주어진 면적 안에서 시각화할 수 있는 정보량을 명료도, 가독성 정도로 고려합니다. 이를 결정하면 동시에 그 서체의 아름다움이나 내용 표현의 적절성, 표현성 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는 세리프가 있습니다. 세리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라고 썼을 때 튀어나온 돌기를 말해요. 그래서 글자의 끝부분에 돌기가 있습니다. 본문 기본 서체이고요.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우아함을 표현합니다. 대표 글꼴은 명조체라고 하고 세부적인 것은 바탕체, 로만체 등이 있습니다. 산세리프는 글자의 끝에 돌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남성적이고 힘차 보일 수 있고 대표 글꼴로는 고딕체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글자의 기본 정렬선, 중심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베이스라인이고요. 높이는 글자의 높이, 글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요 간격을 말하고요. 행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행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인데요. 내용에서 보면 행과 hen의 요 사이 간격을 말합니다.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해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이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어간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 그래서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동적, 움직이는 타이포그래피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적인 타이포그래피와는 달리 움직이는 동적인 타이포그래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소리가 첨가되며 무빙 타이포그래피 또는 모션 타이포그래피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다이나믹 타이포그래피, 스타일리시 타이포그래피 등이 있습니다. 정적인,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타이포그래피는 스테이틱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웹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의 한 영역이며 글자체, 글자 크기, 행간, 여백, 간격, 단락, 그리드 등을 통해 전달됩니다. 웹 폰트의 특징은 웹에서 사용되는 타이포그래피이고요. 벡터 그래픽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아무리 확대돼도 깨지지 않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의 모양과 배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웹과 접목되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웹의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해서 동적이고 인터랙티브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웹 폰트는 작은 사이즈의 글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깨끗하게 보여 가독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한글이나 한자의 경우에는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웹 폰트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만들 경우 해당 폰트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한 폰트를 볼 수 있습니다.
웹 폰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전 세계 어디서 볼 수 있게 본인의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모든 폰트를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웹에서 타이포그래피 적용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가독성, 잘 읽혀야 되고요. 판독성을 고려한 서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웹페이지의 여백과 문장의 정렬을 고려해야 하고 사이트의 내용과 컨셉에 어울리는 서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경우에는 안티-엘리어싱 옵션을 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안티-엘리어싱은 폰트를 그래픽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끝을 확대해 보면 네모네모하게 깨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웹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플래시, 스위시, 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체 폰트는 영문은 세리프, 돌기가 있는 서체와 산세리프, 돌기가 없는 서체로 나눠집니다. 국문은 똑같이 세리프가 있는 서체를 대표적으로 우리는 명조체라고 하고요. 서체의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눈에 쉽게 띄는 특징이 있어서 제목용으로 많이 쓰는 세리프가 없는 서체를 고딕체라고 합니다. 아이콘은 1970년대 최초로 초보자들이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제록스 펠로알토 연구소가 개발했습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그림 기호 또는 작은 픽토그램이라고도 합니다.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아이콘을 선택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사용되는 컴퓨터 조작 기법의 종류입니다. 포인팅, 클리킹, 더블 클리킹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포인팅, 그리고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아이콘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픽토그램은 문자를 대신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림 문자이고요. 정보의 직관적 전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대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그림 기호 또는 작은 픽토그램을 의미한다. 맞고요. 사용자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아이콘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고요. 1970년대 제록스 펠로알토 연구소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며 아니죠. 텍스트 없이 그림으로만 표현됩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사용되죠. 그래서 4번입니다. 아이콘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아니고요. GUI 환경에서 주요 사용되고 사용자가 포인팅, 클리킹, 더블 클리킹 등을 조작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설명은 무엇에 대한 활용인가? 시각 디자인 영역의 한 영역이며 글자체, 글자 크기, 행간, 여백, 간격, 단락, 그리드 등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것은 글자체, 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인쇄를 전제로 한 문자 표현이나 작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지만 웹이 발전하면서 웹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료도, 가독성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 서체의 아름다움이나 내용 표현의 적절성, 표현성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중 웹 폰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웹 폰트는 작은 사이즈의 글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깨끗하게 보여 가독성이 높습니다. 맞고요.
웹 폰트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만든 경우 해당 폰트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굴림체로 대체되어 보인다. 아니죠. 웹 폰트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된 폰트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글이나 한자의 경우에는 표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방문자의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작업된 웹 폰트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리프는 돌기라고 했었죠. 그리고 라인 스페이싱은 행간이고요. 레터 스페이싱은 자간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텍스처링입니다. 텍스처링은 감촉 또는 질감을 말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글자를 재료로 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맞고요. 글자의 의미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자의 의미 전달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가독성, 그리고 아름답고 예쁜 신미성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시각 디자인의 요체로 다양한 디자인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맞고요. 무빙 타입인 움직이는 타이포그래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맞습니다. 가독성은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접할 때 읽기 쉬운 정도를 말하는데 인쇄물과 영상물에 각각 적용되는 가장 효율적인 글자체 설정은 글자체는 세리프와 산세리프로 크게 나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세리프체는 가독성이 높아서 본문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산세리프체는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눈에 쉽게 띄는 특징이 있어서 제목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자와 해설은 산세리프체이고요. 보기는 세리프체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